안녕하셨어요. 김혜련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아침 제가 제 일터를 가려고 나오는데 라디오 뉴스를 들었어요.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어느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까지 듣고 뭐 곧 구조하겠지. 그리고 아주 큰 걱정을 안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게 지금부터 11년 전 4월 16일 세월호, 그날 아침 아이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귀로 듣고 집을 찰랑찰랑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참 오늘은 잔인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 그 어린 학생들 생각이 나네요. 모두 좋은 데 가서 모두들 편안하게 잘 소풍하고 있기를,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인가 봐요. 제 마음도 여의도 쪽에 만개한 벚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아침부터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몸도 마음도 좀 그런 날이네요. 또 내일 모레가 4.18, 4.19. 그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김주열 열사, 뭐 그분도 마산에서 둥둥 호수에 막 떠 있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고 이래 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평화와 뭐 정치적 어떤 구호들도 생기고 역사가 바뀌고 그러는 동안에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또 어떻게 되고 또 이태원 사건도 있고 4월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다시 이 지구상에 흙으로 뿌려져 새로운 싹이 나고 또 인연의 고리가 서로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갔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곧 선거철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또 들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5월, 6월 걸쳐서 막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하듯이 급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심정이요. 왜 그런지 어젯밤부터 이상하게 뭔가 절실함이 뭔가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문득 몬테소리 그 여사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주제는 마리아 몬테소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임당 어머니는 이미 몬테소리였어요. 그 시대에. 이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몬테소리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몬테소리는 교육자예요. 한국의 상류층이라고 할까요? 사립학교 또 유치원을 고급 유치원 거기 수준의 학부모들은 몬테소리 여사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한국에도 각 지역마다 몬테소리 유치원이 있고 몬테소리 특별 교육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몬테소리냐, 지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물론 여기 제 이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위대함,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몬테소리 여사는 단테의 식구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The greatest wisdom is first to love.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지혜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혜를 자각할 수, 깰 수가 없다. 이를 받아 몬테소리는 바로 이것을 인터액티브 러브, 인텔렉츄얼 러브, 지적이면서 정신적인 사랑이면서 서로 작용하는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오랫동안 외구의 침략, 또 다른 서방의 지리적 조건으로 여러 가지 침략을 받으면서 가슴에 아기를 품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피난길에 그러면서도 아기한테 그 사랑을 막 주었어요. 몬테소리 교육은요, 가장 어린 시절 3살부터 그 교육이 시작이 된다고 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태리도 유럽도 엄청난 그 보수적인 집안이 있고 또 캐톨릭 그 추기경에 또 캐톨릭 기율이 엄하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자라고 이분이 태어난 해가 1870년도인데 그 시대만 해도 유럽도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자가 시인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시도 못 쓰게 했어요. 그 당시 유럽을 보면 여자가 시를 쓴다 그러면은 아주 집안에서 몰래 여자들이 시도 쓰고 또 여자가 대학을 가서 의대를 공부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몬테소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과 대학까지 설득하면서 19살 때 최초 이태리의 의대생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말하죠. 이태리 최초의 여성 의과대학 학생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몬테소리는 어린 소아과, 거기에서도 그 학교에 있는 대학병원에 정신병동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인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른이 갖고 있지 않는 순결함과 어른이 우리가 교육으로 받을 수 없는 창의성과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교육을 안 받아도 어린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려면 어린이들한테 어린 시절에 정신과 치료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 다 모든 걸 갖춘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신병 어린이 병동이라는 것에 나는 그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아니고 인간의 정신병에는 인간이 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약이 아니라고 이미 몬테소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제 아들 얘긴데요. 어렸을 때 얘가 돌 지나기 전에 한 7개월 때 동해안에 방상 옆에 무슨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한 해수욕장인데 그때 거기는 일반한테 많이 공개가 안 된 해수욕장인데 우리 이제 친정 어머니 모시고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7개월 6개월 때 또 애기 아빠 나 또 그때 제가 일을 좀 하고 있어서 같이 이모처럼 아이들도 돌보고 또 같이 나랑 친구처럼 지내던 그 이모하고 또 친정어머니까지 이렇게 대동하고, 그런데 그 해수욕장에서 우리 아들이 막 기어서 이렇게 그 파도가 안 치고 그 해수욕장은 정말 그 잔잔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택했는데 갑자기 나는 좀 멀리서 걔 기어가고 그 이모는 걔를 따라가면서 아마 바닷가를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파도가 우리 아들이 덮쳤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막 뛰어가니까 아기가 막 놀래가지고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가 무슨 뭐 물을 먹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얘가 좀 놀랬어요. 그날 밤에 놀랬나 봐요. 그런데 돌이 지난 어느 날요. 얘가요 경기라는 걸 하더라고요. 얘가 집에 가서 한 번 해서 이건 그때 놀람의 경기다.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다둑다둑 재웠는데 돌이 지나고 애가 막 경기를 해서 이렇게 몇 초 동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정신과 병원을 데리고 가래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간질병인 줄 알았어요. 그거 굉장히 창피하고 막 어른들이 쉬쉬하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어머 우리 집안에 이거 간질병은 못된 짓을 한 조상들이 있는 집에서 난다는데 그게 일종의 이게 유전인 간질병이 우리 양쪽 집안에 없는데, 그리고 그거를 조사하러 갔더니요. 정신과부터 정신과에서 한다네요. 그러면서 아기를 머리에다가 전기로 막 정말 그때 막 전기를 막 하고, 그때 그 정신과 닥터가 지금 그 유명하신 이시영 박사님이셨어요. 이시영 박사님. 어떻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시영 박사님이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놀래지 말고 이게 참 사랑하다가 몬테소리가 정신병동에 있어서 느꼈던 거, 또 제가 느낀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 전기를 여기다 줄을 막 있는 대로 잡고 막 애를 이제 한동안 있더니 한참 후에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 애의 머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 횟수 있잖아요. 주파수가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 걸 보니까요. 잔잔하다가 뭐가 푹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잔잔하다가 푹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봐라. 얘가 유난히 몸에 전류가 많이 있고 성질상으로 말하면은 참 이시영 박사님이 그때도 동양의학을 참고를 하셨든지 성질상으로 말하면은 성질이 급하고 강하대요. 급해서 자기 거를 몇 초 안에 성취가 안 되면요. 그냥 간질이라 그런 게 아니고 막 강한 막 그 전류 같은 게 휙 하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정제를 줄 거래요. 이름을 바리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좀 소설책을 많이 읽은 관계로 정신병자들한테 매일 수면제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기를 자꾸 수면제를 먹여요? 그랬더니요. 그래도 진정을 시켜야 된대요. 걱정하지 말고 먹이래요. 우리 아들이 그때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뛰어가서 마침 아파트에 살아서 근처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뭐가 누가 놀이터에서 갖고 있으면 그거 가져오래요. 그러면 막 뛰어가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가서라도 사다가 갖다 줘야지 안 갖다 주면 또 넘어질까 봐서요. 그게 근 2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M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얘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바리움을 제가 매일 먹이던 거를 조금씩 숨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친정어머니도 와 계시고 개를 전담하는 이모님도 계시고 나도 개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의 비율을 맞춰줘야만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갔더니요. 많이 진정이 됐대요. 그래서 약을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이기 시작하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분의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있던 애들이 어릴 때 이런 간질병을 다 거쳤던 애들이 정신병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몬테소리 이분이 그 아이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개, 그때도 그 당시에는 그 장난감이라든지 애들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몬테소리가 유일하게 그 정신병동에 있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놀이 공간을 주어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감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놀아주는 작업을 해서 애들이 그런 경기 같은 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가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고 같이 놀아주고 수면제를 들 먹이고 이러면서 몬테소리가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마 그 부모들에게도 자기가 정신병동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가 아닌 어린이 정신병자한테는 약을 먹이는 대신 놀아주고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줘라 하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기들의 능력과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해 주라. 그러니까 즉 내 아들이 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우리 식구 온 식구가 뛰어가든지 누나가 있으면 막 자전거를 갖고 가서 사갖고 와서 걔한테 갖다 주든지. 그럼 이 몸이 말이에요. 그때 이시영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얘가 이런 거를 습득하게 되니까 그런 경기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도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습관된다. 지금 나 말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습득하는 알고리즘이 습관이 되고 나쁜 습관이 되고 그럴 것 같네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요.
자꾸 애들한테 나쁜 말하고 학교 가서 어래라 저래라 잔소리 정말 하지 마세요. 교육시키려고 말고 도와주세요. 애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신체에 맞는 정신적 발달, 각자 그 신체적 구조에 따라서 개성이 다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신체적 구조에 따라 개성도 의식도 개 능력도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키 작어? 오, 나 이런 거 봤어요. 키를 늘린대요. 관절을 늘리고 키를요. 약을 먹이면 키가 큰데요. 정말인가요? 그 약의 성분 중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봐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여야죠. 지금 다 배달해들 드시는데 물론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주부들한테 충분히 육아를 시키고 밥할 시간도 생각 안 하고 이러셔서 그래요. 우리 주부들 잘못이 아니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배달 음식 먹이지 마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저 나이 많은데 건강한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배달 음식 안 먹어요. 그거요. 식당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서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지 거의 애들이 그냥 그 엄마의 손맛이 정성의 맛이 들어간 그 조미료가 있어야 애들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 영양가라는 게 그 마음의 영양가가 있어야지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듣기 싫으면 꺼셔도 되고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지금 이분이요. 결국은 돈 버는 도구가 됐어요. 몬테소리가 예술가들한테 온 영향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가끔 롤플레이라고 그래서 뭐 요즘은 이혼 조정 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롤플레이를 해요. 너네들이 이혼하기 전에 네가 당사자가 돼보는 거를 롤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거를 최초로 시도하고 이분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님이 했던 방법에 기본을 두고 나온 게 롤플레이 교육 연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육 연극에 전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졸업장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도 필요 없게 됐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제가 절실해서 했던 건데 지금 우리 몬테소리 여사님은 이런 예술에까지도 그 어린 아이들 3살부터 6살까지의 그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그런 일이 나와서 연극하는 사람들 밥 먹게도 해주고 지금 이 롤플레이 교육연극 이걸로 심리학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졌고 참 훌륭하신 여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하늘에서 존경합니다. 하늘에 계신 몬테소리 여사님. 몬테소리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도 교육연극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 롤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 심정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다 보면 거기 분들이 배우도 아닌데 다 배우가 되더라고요. 제가 연극을 이렇게 전문으로 좀 해서 아는데 그때 나오는 연기가 진짜 연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롤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들 잘하세요. 배우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몬테소리 여사님은요, 2차 대전 이태리 무솔리니 히틀러 막 이러고 2차 대전 후에 난리를 무솔리니가 이태리에서 칠 때 이분의 교육을 당연히 파시즘에서는 반대하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에 자그마한 학교도 만들고 어쨌든 살아계시는 동안은 온 열정을 교육에 바치셨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이 몬테소리 여사님이 생각나는 거는 그분은 정말 자기 의사 대학을 그 당시에 여자가 무슨 의사냐 하는데도 이태리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셔요. 얼마나 절실했을까? 정말 절실하게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그 꿈이 컸으면, 그 시대에 없는 이태리 전국에 없는 딱 하나 여자 의사 최초가 되었을까? 몬테소리 책을 내가 소환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며칠 전에 지금 내 나이에 김혜련이라는 사람의 절실함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한밤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절실함. 내 절실함이 지금 보니까 이건 절실함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열망, 간절함. 이제 물론 나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일 만큼 모든 사물의 모든 것에 대한 절실함이 자꾸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우리 딸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너 요즘 절실한 게 뭐니? 그랬더니 엄마 요즘에 무슨 절실함이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딱 켜고 엄마 아빠한테 아이폰 새 거 나오면 사달라 그러고 그 정도지 무슨 절실함. 엄마 옛날 소리 좀 그만하세요. 주무세요. 잠 안 오셔요? 엄마 자 빨리. 자라고. 그런데 잠이 또 안 오면서요. 쓸데없는 걱정이 또 생겨요. 저 몬테소리 여사님께서도 얼마나 절실하게 원했으면 그 부모님들 온 주위에서 흉을 보고 저 XS 같은 XS지 지 애미 말도 안 듣고 어디 감히 남자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또 뭘 개혁을 하겠다고 XX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거를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세대에 걸쳐서 몬테소리 우리 여사님의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시간 이 나이에도 절실함에 대해서 몬테소리 여사님의 서로 상호간의 사랑이 어릴 때 상호간의 사랑, 인터액티브한 사랑 또는 인터렉츄얼 러브, 어릴 때부터 지적인 정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모르면은 어떤 지혜가 나오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큐리어시티, 호기심도 없어지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도 없어지고 그런 게 없다. 많은 스페이스, 공간을 줘라. 네 마음에서도 공간이 있어야 갈망을 하지. 그 공간이 마음속에 공간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AI가 한마디만 하면 또또또또또또또 언니 뭐가 더 필요해? 오빠 뭐가 더 필요해? 앞으로는 경상도 사투리 아니니 예 아니라 예 이런 AI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더 이쁜 AI가 나와서 남편들도 뺏어가기 전에요. 우리 주부님들, 우리 모두 여성분들, 우리 자식들이 AI만 하지 않게 절실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한번 애가 다른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이쁘게, 엄마가 지혜롭게, 애가 닳게, 애닳게, 놀이처럼 그런 거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애가 다뤄서 이런 사람도 없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들 손자 볼 때 그 돌쟁이 이전에 도리도리 짝짝꿍 뭐 도리도리 곤지곤지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애들이 몸에 이상이 있나? 요즘은 발달 상황이 좋은가?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잼 come on baby.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주부님들 우리 기운 냅시다. 하늘에 계신 모든 우리 영령들 오늘도 편안하시고 우리 학생들 소풍 여기만 소풍 있는 게 아니야. 천상병 시인님만 소풍 간다고 그러신 거 아니야. 우리 학생들 거기 가서 진짜 하늘의 소풍 나한테 꼭 재밌게 하고 알려줘. 안녕.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